자,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최소시간 마치고 경로로 기자회견이 안내를 진행 시작합니다. 중이거든요. 중간중간 저희가 속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뉴스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아이킥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뮤직 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직진입니다. (300m) 앞 출구입니다. 나는 당신 꽃이 될래요. 출구입니다. (300m) 앞 출구입니다. 출구입니다.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직진입니다. 300m 앞 출구입니다. 출구입니다. (5월 7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아이키 장윤정의 꽃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카네이션 제가 말씀드리고 어버이날 말씀드렸더니 청취자분들의 메시지가 좀 들어옵니다. 5297님 조금 전에 아버님 산소에 카네이션 심어놓고 왔네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내일 어버이날 맞아서 미리 갔다 오셨군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니의 정진양님, 카네이션이 중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싸게 들어와서 우리 화훼농가 타격이 크다네요. 농부님들 힘내세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카네이션에 대한 인기가 좀 시들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또 이런 게 있군요. 자, 어쨌든 오늘 한일 정상회담 이어서 진행되고 오른쪽 있고 고속도로 공동 기자회견이 출구로 지금 열리는 진출하십시오. 중이어서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코너에서 이 한일 정상회담 잠시 후 저희가 이슈 순상에서 오른쪽 좀 고속도로 자세히 출구로 다뤄드리도록 진출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는 제법 알려드립니다로 이어집니다. 유튜브에서 뭐 여러가지 패러디 이런 것들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할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퀴즈와 함께 정답자분들께 드릴 선물 준비해뒀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방송 관련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이슈 순삭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큐! 5월 프레스가 스마트하게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차키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로 끝. 디지털 스마트 키. 스스로 차선과 차간거리 유지하는 최첨단 운전보조
스마트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메르세데스 벤츠가 인증한 벤츠는 다릅니다. 198가지 품질 테스트,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1년 무상 AS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메르세데스 벤츠 인증 중고차니까. 변함없는 클래스에 대한 믿음. 지금 전 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부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뉴스까지 듣다 보면 시간이 순삭될 겁니다. 이슈 순삭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 기자님이 날 잡으셨습니다. 네. 6시에 딱 그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많이들 이 생방송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기자회견의 시청률을 저희가 한번 이겨보죠. 네.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한한 기시다 총리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정상회담이 마쳤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이 진행 중입니다. 일단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여기에 두 정상도 지금 발언해 보니까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을 했고 기시다 총리가 오늘 오전 그 기시다 유코 여사와 함께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서 1박 2일 일정을 한국에 왔습니다. 네. 근데 셔틀 외교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라고 하면은 이번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도쿄를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언론에서 양국의 셔틀 외교가 본격화됐다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지 2달도 되지 않아서 기시다 총리가 서울을 찾으면서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으로 가는 셔틀 외교가 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네.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총리의 방안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의 서울 방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는 표현은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12시쯤 한국에 들어왔고 기시다 네. 총리가 그리고 바로 현충원 참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담 일정으로 들어갔어요. 그 중간에 네. 잠깐 일본 기업인들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네. 지금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주요 일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저녁에 양국 정상 내외가 참여하는 만찬이 계획돼 있고요. 네. 기시다 총리는 내일 한일 의원연맹 한국경제단체 관계자와 각각 면담을 한 후에 내일 낮 12시 15분에 서울공항에서 일본 공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일정이고요. 네. 아직까지 비공식적으로 어떤 일정, 깜짝 일정이 나올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깜짝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은 있거든요. 네. 혹시나 뭐 역사 인식과 관련돼서 그렇죠. 이벤트가 있지 않겠느냐 예.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의제가 어떤 것들이 얘기가 됐는지 이제 기자회견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양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핵심 의제는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한일 간 핵심 현안은 사과, 오염수, 안보 협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되는데 네.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전과목 다 중요하지만 입시를 가늠하는 건 구형 성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 핵심 의제에 대한 성과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적표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는 화려한 미사 여부나 의전 등이 아닙니다. 국익 우선, 즉 무엇을 따내왔는가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네네. 가령 국내 언론과 여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노래 열창과 국회에서의 영어 연설을 주로 부각해 다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 입장에서 기억나는 핵심 장면도 이 두 가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양국의 친교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뭘 가져왔는지,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성과를 대통령과 정부가 가져왔는지가 결국 핵심 기준이잖아요. 네네. 이번 한일 회담도 이런 기준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김 기자께서 바라보시는 이번 정상회담 네. 중요 포인트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긴 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성적표를 좌우할 핵심 세 가지 네. 의제를 꼽으신다면 어떤 거 네. 꼽으세요?
제가 꼽을 국영수 핵심 3가지 의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왼쪽 언급할 도로입니다. 것인지 여부입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에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나올지도 관건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언론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 관심도 많고. 네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안보 협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기자회견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여기 방금 전에 말씀하신 3가지 의제하고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네. 일단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 지난 3월에 기시다 총리가 했던 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꼽아주셨던 오염수 문제. 네. 이거는 후쿠시마 현장에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는데 합의했다라는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보 협력과 관련돼서는 아직 제가 뉴스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것은 안 보이는데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네. 3가지 의제 중에 한일 양국이 공통된 인식을 가진 지점도 있지만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상당하거든요. 네네. 일본은 상대적으로 3번 안보 협력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특히 야당과 시민사회 등에서는 과연 기시다 총리가 사죄의 표현을 할 것이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전향적인 네. 입장을 가져올 것이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컵의 절반을 채우라는 거죠.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사죄하고 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오느냐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김 기자께서는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의 기자회견장의 발언만 가지고 본다면 네. 1998년 한일 공동선언, 이게 이제 오부치 선언이에요. 네. 오부치 선언을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네. 이 정도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역사적인 사죄와 반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기대에 못 미치고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여권 입장에서도 그 입장에서 봐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조금 더 진전된 워딩, 메시지를 네. 남겨주길 바랬을 텐데 그 통절한 사죄와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런 워딩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네.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라는 건 톤이 낮은 워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온 게 우리 정부 강제동원 배상 진행에 큰 감명을 받았다. 이건 그냥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힘을 좀 실어주는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계속 나오는 걸 저희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드릴 테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아까 눈높이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회담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벤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묘하게도 양국 정상의 지지율은 지난 3월 중순 일본에서 진행됐던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8개월 만에 지지율 50%를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하던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 성과에 힘입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하기도 했고 부정평가는 60% 중반대까지 치솟기도 했잖아요. 특히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 대통령의 긍정,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긍정평가 1위도 부정평가 1위도 다 외교입니다. 네. 외교가 부정평가 1위로 꼽힌 핵심 이유는 당연히 한일 정상회담 때문인 건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의 절반은 지난 4월에 도쿄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입장에서는 이번 서울에서의 회담 성과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안방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네네. 최소한의 국민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한일 관계 정상화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에는 우리 의견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 네. 전문가 파견에 합의했다라고 양국 정상이 지금 기자회견장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오염수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의견이 반영된다. 네. 과거사 반성과 관련돼서는 이전의 발언 수준 정도밖에는 기시다 총리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 정도인데 네. 그나마 하나 더 있는 게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윤 대통령과 함께 찾아 참배할 것이다라고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G7 정상회담 있을 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 전에 비해서 없었던 것보다 나은 일정이고 우리를 배려한 워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네. 우리가 기대했던 핵심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꾸 핵심에서 배제돼서 그 이외에 다른 서브 메뉴, 서브 주제에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꼭 바랬던 의제를 따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 의제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원폭 피해자 위령비는 일본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원폭의 피해를 받은 한국인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를 윤 대통령과 함께 참배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피해와 관련된 위령비를 그건 이제 한국이긴 하지만 같이 찾는 것이지 앞서 말한 과거사에 대한 의미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 저희가 이런 해석을 네. 되겠죠.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제일 바라보는 제일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기시다 총리가 우리 정부 강제동원 배상 진행에 큰 감명을 받았다. 이거는 우리 기업으로 우리가 3자 배상을 하겠다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는 일본의 전향적인 입장은 그러면 더 왼쪽 나올 건 없다 도로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핵심은 일본 전범 기업,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이 배상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냐의 문제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난 3월 한국의 정경련과 일본의 경제단체 연합회 경단련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한 만큼 피고 기업이 이 기금에 공식 참여한다는 뜻을 밝혔지가 관심사였잖아요. 국내적으로. 그런데 지금 기시다 총리가 여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런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의 입장, 피고 기업의 참여 여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다라는 뜻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로서는 안타깝고 아쉬운 워딩이고 우리가 더 기대했던 만큼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전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윤 대통령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출범 앞두고 막판 협의 중이다라는 발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경단련이 뭐 참여한다든지 일본 기업이 참여한다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 현재 양 정상의 입에서는 나온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한 번만 더 짚어보죠. 지금까지 이제 일본은 한 7월쯤 모든 준비가 끝났고 IA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만 나오면 이게 안정적이다라는 보고서만 나오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이게 조금은 바뀐 거라고 봐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으니까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검증에 임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IAEA 검증을 받고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에 서로 부딪혔던 건데요. 이번 회담에서 이제 그 두 정부 차원의 공동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사실상 이제 성안이 된 오른쪽 건데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이어서 불구하고 오른쪽 고속도로 관건은 출구로 디테일에 진출하십시오. 달려있다. 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잖아요. 잠시 후 오른쪽 과학적 고속도로 검증도 출구로 어떤 기준과 진출하십시오. 통계를 가져다 쓰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주도권을 지는 공동조사가 아닌 동등한 공동조사가 돼야 된다라는 지적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양국의 오염수 추가 공동 검증이 자칫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명분만 줄 수 있다라는 우려를 이미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명분 쌓기가 아니라 정말로 오른쪽 과학적으로 도로입니다. 우리 이어서 국민들한테 오른쪽 어떠한 고속도로 피해가 없을 출구로 것이냐 진출하십시오. 라는 과학적 검증이 꼭 필요하다.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우리 눈으로 잠시 후 우리 기준으로 오른쪽 보고 평가해 고속도로 오는 게 중요할 출구로 것 같습니다. 진출하십시오. 후쿠시마 현장에 한국 전문가 파견에 합의했다.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가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를 어떤 방식으로 파견하느냐 그리고 이 파견하는 전문가의 발언권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안 좋은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이게 딱히 크게 작용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퀴즈 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방한 첫 일정으로 이곳을 방문해 참배했는데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국립묘지인 이곳은 어디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리죠. 1번 서대문영무소, 2번 독립기념관, 3번 현충원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300m 미니 앞 유튜브 출구입니다.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구입니다.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아침이 좋은 좌회전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 아침엔 뉴스, 잠시 후 뉴스민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 150m 10분부터 좌회전입니다. 정치, 경제, 세계 이슈가 담긴 세상의 모든 뉴스를 잠시 후 하루를 좌회전입니다. 시작하는 기분 좋은 아이들. 아침 뉴스와 함께하세요.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우린 오히려 당신의 생각은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전체 라디오 청취율 1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출근길 1등 시사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경제 프로의 동영상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대한민국의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시죠? MBC 라디오에 귀 기울여보세요. 알기 쉽게 가출해드립니다. 시민들이 믿고 듣는 시사 라디오 채널 MBC 라디오입니다. 방송 통신 기관과 시청자 미디어 행사에 시각, 청각 장애인 TV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이나 국가보험제 등록, 눈, 귀, 상위 등급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연령을 기준으로 선정 후 보급합니다. 5월 26일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청자 미디어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문의 전화 1688-4596 네이버 카카오톡 채널 시청각장애인 TV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당신은 어제와는 또 다른 우리를 편견 넘어 진짜 세상을 나도 잘 몰랐던 나를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안전운전 캠페인입니다.